자, 지금부터 이제 하실 일은 이제 테이블을 만든 데다가 그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작성을 시켜서 이제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접속을 한 게, 접속된 워크시트를 한 게, 이거 외에 워크시트를 한 게 더 열어서 할 건데요. 요거는 요거대로 이제 저장을 해놔서 게시판의 구조 만들고 하는 대로 이제 이걸 쓸 거라서 그냥 내비두고요. 그러니까 작업창을 한 개 더 만들려고 그래요. 작업창을 한 개 더 만들려고 그러면 똑같이 이제 그 자바 제로제로의 작업창입니다. 그럼 자바 제로제로 접속에다가 이제 클릭하시고요. 그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세요. 누르시면 뭐가 있냐면요. 그 맨 끝에서 바로 위에 SQL 워크시트 열기가 있어요. SQL 워크시트 열기 클릭하시면요. 이제 새로운 워크시트를 이렇게 열어줘요. 자, 되시겠죠? 그럼 이렇게 게시판 기능 중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기능을 이제 만들어서 써야 되냐면 게시판 리스트를 한 개 만들어야 돼요. 게시판 리스트. 그 리스트를 쭉 보이게 해서 이런 것들은 그 우리가 어떤 생각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게시판 하면 이렇게 게시판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자료실 같은 거 요것도 리스트죠. 요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클릭을 하면 글보기가 되시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서 할 것인가를 정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기 만들어 쓰시면 되는데 요게 지금 구조상 얘네 구조를 잘 보시면 그 요렇게 헤더 여기까지 헤더로 만들었고 여기가 이제 바디예요. 내용이 여기다 쓰시고 여기가 푸터예요. 그래서 푸터 부분에 댓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헤더, 바디, 푸터로 나눠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으시고요. 얘네들이 이제 이런 레이아웃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쓰셔서 작성을 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테이블 구조로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저희도 테이블 구조로 만들면 클릭하시면 저희도 이제 글보기에서 이렇게 썼는데 얘네들이 얘는 테이블로 만든 것 같아요. 테이블 구조로. 그래서 만들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테이블 구조로 만들어서 썼고요. 여기 말하자면 요 부분이 이제 그 헤더, 여기가 바디, 여기까지 바디, 여기가 이제 저걸로 댓글은 이제 기능이 안 돼 있어요. 댓글 기능은 이제 그 사용해서 쓰는데 여기까지 하시는 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프로그램 짝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URL 이동을 시켜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짠 거고요. 여기는 이제 URL 이동 없이 짜는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제 소스가 컴퓨터 노트북 안에는 소스가 다 있긴 한데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글보기.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을 누르면 이제 수정하는 내용이 나오고 수정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삭제. 취소 버튼 안 넣었나요? 안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보기에서 삭제를 누르면 이제 삭제가 될 수 있도록 삭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삭제됩니다. 비밀번호 이렇게 삭제하면 비밀번호 집어넣고 삭제 누르면 삭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되는 게 글쓰기부터 글쓰기 해서 글쓰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되시는데 얘네 레이아웃 부분은 이제 데스크탑용으로 게시판 리스트 이런 건 데스크탑용으로 쓰고요. 글쓰기용은 핸드폰으로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이제 핸드폰에도 쓸 수 있도록 쓰기 위해서 썼고요. 데이터 폭탄은 안 맞겠지만 그래도 이제 와이파이 같은 걸 이용해서 뭐 웹장.com 도메인 써가지고 이제 쓰시면 지금 요거 핸드폰 이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여기 반응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그 핸드폰은 메뉴가 적어지니까 풀 메뉴가 나오지 않고 이제 이렇게 선이 3개 나오는 거예요. 메뉴 터치할 수 있도록 나오고 누르면 이제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메뉴가 쭉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게시판을 이렇게 하시면 이게 게시판 리스트인데 게시판은 좀 깨져요. 이게 전부 다 하얘가지고 잘 안 보이고 죄송해요. 캠이 하얘서 잘 안 보이고 그런데 이제 그 글쓰기라든지 리스트 중에서 저희가 글쓰기를 클릭하면 글쓰기 대충 보세요. 글쓰기 부분은 이제 반응형 앱에 맞춰서 핸드폰 모바일 쪽에 맞춰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냥
그 여러분들도 이제 그 6개월 동안 잘 하시면 이런 내용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배우시게 되세요. 배우셔서 하시게 되고, 화면에 뿌리는 거라든지 뭐 HTML 이런 것도 아작스 처리라든지 뭐 그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얘를 위해서 DB에 저장하는 거를 이제 배우시는 게 지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내용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꼭 암기해야 될 해당되는 것을 여기 보시면 여기 제목 써놨어요. 이렇게 해당되는 것을 이제 쭉 써놨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게시판 리스트가 필요하고요. 맨 처음에 1번 게시판 리스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게시판 글쓰기 데이터를 막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게시판 글쓰기가 필요한데, 뭐 게시판 글쓰기 전에 글보기를 한번 게시판 글을 보면은 이제 그 필요하고, 세 번째 해당되는 것은 이제 게시판 글쓰기가 필요하고, 네 번째 해당되는 것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게시판에 이제 글 수정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게시판 글 삭제하는 게 필요하겠죠. 게시판 글 삭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여기까지는 셀렉트 문장에 의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 뿌려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거죠. 얘 글보기도 셀렉트입니다. 셀렉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서 화면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면에 뿌려준다라고 그냥 무조건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기술들을 거기에 이제 화면에 뿌려지기까지의 기술들을 보시면, 그 이쪽에서 DB에서 자바 쪽으로 가져오는 SQL 문장 만들고, 자바 쪽에서 만들어서 이제 DB를 자바 쪽으로 가져오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바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오라클도 필요하고, 자바랑 서비스 서버랑 연동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거를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기타 등등의 이제 기술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가지만으로는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 짬뽕해서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래서 자바 따로 배우고, 오라클 따로 배우고, 그 다음에 서버 쪽 따로 배우고, 그 다음에 HTML, CSS 웹 표준 이런 거 따로 배우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연결을 해서 화면에 보여줘야 한다. 혼자 하려니 되게 힘들거든요. 이런 데는 혼자 하려니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단계적으로 자바 배우고 오라클 배우고, 이게 자바만 그 60여 강의 되세요. 자바만 이 60개에서 막 70개 사이에 강의가 되어져 있는데, 그걸 다 배우고 오라클이 한 30여 개, 이렇게 20몇 개, 30여 개, 이렇게 30여 개의 강의가 되고요. 서버 쪽에 있는 것만 뭐 한 40개 강의가 되고, HTML, CSS에 해당되는 거 이런 걸 따지면 이제 총 한 200여 개의 강의를 다 듣고 이거를 짬뽕해서 버무려 보세요 하면은 다 나와 떨어지는 거죠. 그래 이해도 못하고 잘 안 되고. 그래서 학원이 필요한 거예요. 학원 유튜브 강의를 열심히 해놔도, 그런데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뭘 만들어 놨냐면, 이제 빠른 리뷰, 패스트 뭐 이런 걸 만들어 놨거든요. 죄송한데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쫙 해서 짜는 거, 이렇게 짜가지고 하는 것 중에서 아까 1, 2, 3, 4, 5번 그래서 리스트, 뷰, 그 다음에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이거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전부 다 짜는 거를 1시간 조금 여하에 전부 다 짤 수 있도록 이렇게 코딩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코딩해서 올려놓은 게 제 유튜브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그거 보고, 야, 이게 이런 신개념의 강의 아주 많은 강의를 다 들어야 이걸 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통 이제 배운 사람들이 한번 배우는데 이걸 한꺼번에 연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제 강의를 보고 이게 괜찮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배운 사람들이 제 유튜브에 이제 패스트 리뷰, 뭐 빠른 리뷰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해서 강의를 짠 걸 보시면 이제 기가 차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올린 것 중에서 보여드릴게요.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구나. 또 아깝네. 인증은 좀 귀찮은데, 제가 제 강의 싫으면은 해가지고 할 텐데, 그 빠른 리뷰 JSP도 있고요. 이제 여기 JSP 스프링도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 쪽에서 1-1, 1-2 해가지고 두 개인데요. 그 빠른 리뷰에서
한 개는 26분 10초고요. 한 개는 25분 49초예요. 그 1시간 여가량 되는데 이걸로 게시판에 보시면 빠른 리뷰 해가지고 컨트롤러와 프로젝트 컨트롤러 만들기, 얘가 리스트 만들기가 있고요. 거기서 뷰, 라이트, 업데이트, 델리트까지 전부 다 하는데 1시간. 아, 대단하죠? 이거 보고 사람들이 야 괜찮은 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배워서는 따로따로 배워가지고 이렇게 연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여러분들도 열심히 배운 다음에 이제 빠른 리뷰 같은 거 보시면 야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것들을 이렇게 쓰실 때는 이제 괜찮고요. 이런 걸 하시려면 기본 쿼리는 전부 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돼 있어야 돼 있는 상태에서 막 빨리 해도 되는 거지, 전혀 안 돼 있으면 힘드세요. 자, 글쓰기 하는 것은 이제 인설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인설트. 수정은 업데이트 이렇게 되고요. 삭제는 델리트로 이제 삭제를 하게 됩니다. 델리트 명령을 써가지고 이런 문장을 자바에서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한테 주면은 데이터베이스에 거기에 맞춰서 쓰게 되는데요. 상세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글번호 역순으로 글번호가 있는데 글번호 역순으로 이제 하셔야 돼요. 역순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글보기는 이제 글번호를 한 개 주어야 돼요. 글번호 뭐 2번 또는 1번 글번호. 근데 이제 이거는 여기 셀렉트 문장에서 제가 셀렉트 문장을 때렸잖아요. 자, 이제 셀렉트 문장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리시면 이제 글번호가 1번이에요. 그래서 1번을 할 수 있는 거고요. 1번이 없으면은 못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있는 번호 가지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번이 될 수도 있어요. 얘가 1번이 아니고 2번이 될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 했는데 왜 2번이에요? 오라클이 오라클 원래 넥스트 처음 번호를 1번으로 세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글을 달라면 의미상은 넥스트 밸류이기 때문에 2번이 맞아요. 그래서 2번부터 시작해서 1번 없고 2번부터 시작하는 케이스가 많아가지고요. 어떤 경우에는 1번, 어떤 경우에는 2번. 왜 그래요? 오라클이 마음에 들면 1번, 마음에 안 들면 2번. 지멋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얘기했지만 한 개가 지워져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중복된 값을 배제시키기 위한 글번호지 얘네가 이제 순차적으로 있어야 되는 글번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점이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글번호 저는 1번이 있기 때문에 1번이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글번호 1번의 내용 글보기 1번 글 보기 이렇게 되는 거죠. 글번호 1번 글 보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시고 이제 글쓰기는 사용자한테 받는 게 보통 제목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작성자가 받게 되죠. 작성자 누구냐 이렇게 해서 이제 받게 되고 그 외에는 이제 기본값에 해당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번호도 자동적으로 부여되고 작성일도 오늘 날짜 그 다음에 조회수 0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한테 받는 것은 제목 내용 작성자만 이렇게 받아서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작성이 되고요. 업데이트는 수정도 제목을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내용을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작성자를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고요. 삭제는 저희가 1번 글 삭제 데이터 한 개밖에 없으니까 1번 글 삭제하기는 좀 그래서 입력되어진 값을 삭제할 건데 근데 이제 1번 글 삭제 뭐 이렇게 해서 글번호가 한 개 필요해요. 그래서 글번호를 한 개 받아서 지금 요거는 이제 번호 여기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는 사용자한테 입력받는 건 없지만 이런 거는 글번호 제목 내용 작성자 1번 이런 것들을 받으셔야 되고요. 수정할 때는 여기에 이제 몇 번 글을 수정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작성자 수정인데 글번호 1번에 해당되는 이런 거죠. 글번호 1번에 해당되는 1번의 제목 내용 작성자 1번의 제목 내용 작성자를 수정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글번호도 집어넣어야 되고 제목 내용 작성자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업데이트 할 때는 이런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하는 게 요구 분석 그 다음에 설계 이런 거에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잘 눈여겨 보시고 이런 것들 이제 파악하기가 힘드시니까 카페 같은데 게시판이나 참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부터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셀렉트를 할 텐데요. 셀렉트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글번호 역순으로요. 지금 페이지 처리 안 합니다. 페이지 처리 안 하고 이제 모든 데이터를 역순으로 모든 데이터 가져오기 돼서 데이터가 많아지면 페이지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본 쿼리를 연습하실 때는 이 정도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여기서 긁으면 되죠. 셀렉트 이렇게 셀렉트부터 디센딩까지 복사,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붙여넣기 이렇게 합니다. 파란색으로 돼 있거나 까만색으로 돼 있고 빨간색 없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리스트를 가져오는데 넘버, 타이틀, 라이터, 컨텐츠 없습니다. 내용 없죠. 지금 이쪽에 이렇게 리스트에서 게시판에 보시면 여기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요것만 가져오죠. 네, 조회수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넘버, 타이틀 가져오려는 것을 DB에서 꺼내오는 거죠. 꺼내오시는데 프롬 보드, 보드에서부터 오더 바이 순서예요. 순서 오더가 순서고 뭐뭐에 의한 순서 바이 넘버 글번호 여기 글번호 역순이니까 글번호에 의한 그것인데 디센딩이 오름차순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림차순입니다. 내림차순 큰 거부터 적은 거 순으로 이게 디센딩이에요. 이렇게 점점 잘라드는 게 근데 이제 그 적은 거부터 큰 거 순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어센딩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어센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디센딩 DB입니다. 디센딩. 그래서 DS 또는 AS 쓰는데 요거는 이제 생략할 수 있어요. 기본이 어센딩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생략할 수 있고 기본이 아닌 디센딩은 반드시 쓰셔야 돼요. 디센딩 써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넘버, 타이틀, 라이트 히트를 가져오는데 프롬 어디서부터? 게시판에서부터. 우리가 게시판 보드라고 만들어놨죠. 거기서부터 오더바이 여기 순서입니다. 순서 오더바이 뭐뭐에 의한 순서 글번호의 순서인데 역순 디센딩이죠. 디센딩에서 했기 때문에 큰 거를 먼저 가지고 그 작은 거를 밑으로 내리는 이런 순서에 맞춰서 쓰세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지금 데이터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인서트 된 게 없기 때문에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넘버, 타이틀, 라이트, 히트 컨텐트는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온 거는 뿌리지 않죠. 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글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리스트 뿌려봐야 이거 한 개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인서트나 업데이트나 델리트를 하면 이제 그 리스트에서 계속 확인을 하러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게시판 리스트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사용자가 리스트에서 글쓰기를 해요. 그럼 이제 3번으로 가는 거죠. 글쓰기를 하면 뭘 받아야 돼요? 제목, 내용, 작성자를 받아서 DB한테 전달을 합니다. DB가 얘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추가를 시켜야 되겠죠. 추가를 시켜서 사용하시는 거는 인서트 문장을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자, 추가하겠습니다. insert into 누구한테 주냐면 보드 안으로 데이터를 집어넣는다. 그 입력한 것은 제목이니까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텐트, 그 다음에 라이터, 작성자가 라이터입니다. 인데 그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넘버를 반드시 집어넣으셔야 돼요. 넘버는 중복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넣을 수도 없어요. 빠질 수도 없어요. 데이터가 빠질 수도 없고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넘버가 프라이머리 키죠. 프라이머리 키는 그 비어있으면 안되고 중복이 되면 안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넘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넘버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얘네 값들을 insert into 그 다음에 values 씁니다. 그 내용들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한 개라도 values라고 쓰세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쓰시면서 그 넘버는 순서 번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순서 번호는 보드 언더바 seq 여기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드 언더바 seq 1, 2, 3, 4 한다. 1, 2, 3, 4 한다. 이렇게 이제 seq라는 데서 다음 번호를 받아와요. 그러니까 next value예요. 다음 번호를 받아온다. 자, 그래서 그 보드하고 보드 언더바 seq하고는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서 보드 언더바 SQL한테 야 글번호 좀 줘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달라고 애걸복걸 해가지고 글번호를 한 개 받아오는 게 next value입니다. 쓰시고요. 콤마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다가 게시판에다 쓴 게 여기 보시면 자바 썼는데 지금 현재 그 여기다가는 그냥 오라클 이렇게 쓰겠습니다. 오라클 제목 오라클 써라고 그 다음에 컨텐트를 써야 되는데 컨텐트도 그 오라클이나 DB에서 문자열을 쓸 때는 인용부 한 개짜리 써요. 한 개짜리. 그래서 이제 오라클이 참 좋다. 그래서 오라클 짱이라고 짱 뭐 이렇게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쓰시고 그 다음에 라이터는 뭐 LE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가로 닫고 가로 열고 했으니까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세미콜론 찍어서 써주시고요. insert 맨 끝에 여기 셀렉트 다음에 세미콜론 안 찍었어요. 예.
여기 지금 얘 세미콜론 안 찍어서 그 밑에 있는 것까지 영향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얘가 세미콜론 안 찍잖아요. 그럼 얘가 이게 밑으로 계속 이어져요. 그 엔터 쳤지만 엔터 친 다음부터 이렇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세미콜론이 끝나야 처리문의 끝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인서트 한 개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셀렉트를 실행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인서트를 하면 데이터 변경이 돼요. 데이터 변경하면 제가 얘기했지만 그 오라클이 여기 있는데 원래 원본 데이터가 A라는 원본 데이터가 여기 있어요. 근데 작업하고 있는 데이터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B라고 작업을 했고, 사용자 그 작업자가 볼 때는 이렇게 보이죠. 작업자가 내가 지금 여기다가 작업한 내용은 B에다가 계속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A만 보여줘. 작업이 이게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1번인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작업이에요. 작업자가 지금 데이터를 변경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2번인 사람이 볼 때는 이 작업한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얘는 못 보고 이 사람이 작업한 건 여기다 집어넣고 오라클에서 보여줄 때는 이렇게 보여줘요. A하고 B하고 합쳐서 1이라는 데 보여준다고요. 그런데 2번이 볼 때는 요거 원본 데이터만 자꾸 보는 거예요. 아직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쪽으로 확 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것은 커밋이고요. 얘를 버리는 것은 롤백이에요. 그게 이제 그 DTL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랜지션 전달하는 랭귀지 DTL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반드시 커밋이나 롤백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세션이 끊기게 돼 있어요. 세션이 끊기면 그 데이터 테이블에 락이 걸려요. 다음부터 지금 아직 사용하고 있는 중이니까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락을 걸어놓고 락을 걸어놔서 그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에 해당되는 데이터 수정이 못 일어나도록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할 거는 커밋을 하셔야 돼요. 커밋을 해서 커밋이나 롤백 같은 거를 작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인서트 부분에서 커서를 깜빡이게 하시고요. 드래그해서 블록 지정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 컨트롤 키 꽉 누르고 엔터 누르면 요 한 줄만 실행해 줍니다. 그래서 한 일행이 삽입되었습니다 라고 뜨게 되죠. 컨트롤 엔터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제 커밋도 클릭하시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커밋이 완료됐습니다. 두 줄을 한꺼번에 하려면 완벽하게 블록 지정하시고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그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을 이제 실행해 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리스트에 가셔서 글쓰기를 하면 여기 저희가 글쓰기에서 이렇게 글쓰기를 해서 여기 테스트 이렇게 해서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쓰시고 작성자 쓰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같은 거 저는 비밀번호 없기 때문에 등록해가지고 쓰시면 이렇게 이제 테스트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그 대괄호 사이에 있는 게 이거 댓글이에요. 근데 이제 댓글이 전부 다 없는 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없고요. 클릭해서 조회수 누르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글쓰기를 하면 다시 리스트로 오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글쓰기가 됐으면요 데이터 확인해야 되는데 리스트에 오셔가지고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오시고 2번, 1번 이게 역순이죠. 그 글번호 역순으로 타이틀, 라이트 데이트, 히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글쓰기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이런 쿼리를 만들어서 실행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제 글보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1번하고 2번이 생겼기 때문에 1번도 되고 2번도 돼요. 단, 내가 가지고 있는 글번호를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리스트 뿌리셨죠? 뿌리셨으면 그 중에 글번호 아시겠죠? 성사님 안 나와요. 근데 안 나오는 게 저는 1번하고 2번인데 어떤 사람은 21번, 22번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21번, 22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 거에 맞추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리스트가 이제 보이는데 리스트 중에서 이겁니다. 지금 리스트 중에서 한 개를 클릭을 해요. 지금 4번을 클릭했는데 지금 1번을 클릭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번을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시면 1번 글이 이렇게 보이도록 해야 되잖아요. 보여주는 글은 글번호, 내용, 제목, 내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를 보여주게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그 전에 보시면 조회수가 1 증가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갈게요. 리스트. 지금 1번 글이 조회수가 7이거든요. 7인데 클릭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8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조회수를 1 증가하고 그 다음에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할 때에 업데이트에서 조회수를 먼저 1 증가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글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뿌려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여기 글보기를 하잖아요. 글보기를 하면 그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그 조회수 1부터 먼저 조회수 1 증가를 시킨다를 먼저 하셔야 돼요. 데이터가 변경이 됐죠. 데이터가 변경이 됐을 때 사용하는 쿼리는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1 변경하실 때 쓰는 것은 업데이트. 자, 업데이트. 그냥 복사부터 이렇게 할게요. 지금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꼭 암기해야 돼. 여기 보시면 있어요. 글보기라면 여기 업데이트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고요.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여기다 업데이트를 붙여넣기를 해서 업데이트 보드 셋 히트 플러스 히트는 히트 플러스 1 여기 오른쪽 게 먼저 실행이 돼서 히트에 있는 내용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해서 다시 히트에다 집어넣는다. 원래 게 1 증가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1번 글이죠. 여기는 2번이죠. 이거 2번 지우고 1번으로 고치시면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글본으로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세미콜론 꼭 찍어주세요. 자, 그 자바 할 때는 세미콜론 찍으시면 안 돼요. 자바 프로그램은 원래 이 한 명령어 단위로 지금 이제 실행하기 때문에 세미콜론 안 찍는데요. 이런 SQL 디벨로퍼는 한 페이지 단위로 처리를 하니까 구분이 되는 세미콜론을 찍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먼저 해요. 업데이트를 먼저 이렇게 하시면 리스트를 한번 뿌려요. 리스트를 뿌리시면 이렇게 이제 히트가 1 증가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되시겠죠? 히트를 1 증가시켰는데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가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커밋이에요. 커밋 이렇게 해서 커밋을 해서 실행을 한다. 그래서 커밋을 완료를 시켜주시고 뿌려보시면 이제 여기 1 증가된 게 완전 적용이 됐어요. 완전 적용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을 가져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게시 1번 글에게는 게시글을 가져오는데 여기 보시면 게시글 가져올 때 내용을 전부 다 가져오니까 셀렉트 이제 선택해 온다. 쿼리 복사해 오겠습니다. 셀렉트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히트 프롬 보드 그 다음에 조건문 2번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히트 프롬 보드에서부터 웨어 넘버 1번 지금 이제 1번에 대한 글을 가져오자 이렇게 썼죠. 그래서 웨어 넘버 1번이 조건이 두 개가 똑같아요. 한 개도 여기도 웨어 넘버 1 얘도 웨어 넘버 1번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켰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데이터에 해당되는 걸 가져오면서 조회수 1 증가된 데이터 값을 가져오는 거죠.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회수 1 증가시킨 결과에 히트가 이제 1번으로 적용됐고 그 내용도 컨텐츠 내용도 가져왔죠. 컨텐츠 내용도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글보기에 해당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쿼리를 실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실행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정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수정은 그 화면을 보여줄 때에부터 게시판에 해당되는 글을 이제 여기 수정을 누르잖아요. 그 게시글에 해당되는 내용을 DB에서 가져와가지고 세팅하는 거예요. 이렇게 DB에서 가져와서 세팅을 하고요. 그 세팅될 때 그 입력하는 걸 보시면 여기 제목, 내용, 작성자 여기 비밀번호 적용왔으니까 비밀번호도 집어넣어야 돼요. 그 데이터 글을 입력했는데 비밀번호 까먹으시면 관리자한테 그 뭐냐고 물어봐야 되죠. 고쳐달라고 이렇게 물어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비밀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수정은 이 제목, 내용, 작성자를 수정할 수 있고 글번호는 수정 못해요. 글번호 수정되면 안 되죠. 그럼 다른 글이에요. 글번호가 수정이 된다는 것은 다른 글이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쓰시는 거죠. 그래서 DB에서부터 원래는 이렇게 이 셀렉트 문장에 해당되는 그걸 데이터를 가져와요. 가져오고 이제 글 수정하라고 시키고 수정 내용을 봤을 때는 사용자는 그 제목, 내용, 작성자만 입력을 하고 글번호는 수정을 못하도록 만들어서 글번호를 이제 데이터를 넘겨받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수정한 쿼리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꼭 감기에 클릭하시고요. 수정할 내용 업데이트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거를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요.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를 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업데이트 수정해라. 보드를 수정해라. 셋 이걸로 수정해라. 셋이니까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를 수정할 수 있어요. 수정할 수 있고 외어 문장 바꿨네요. 그 외어 문장을 쓰시고요. 그 1번 글이 사실은 이제 자바 쪽에 해당되는 거니까 타이틀을 자바로 바꿀게요. 자바. 2번 글이 오라클인데 자바짱 자바 1로 바꿀게요. 자바짱. 그리고 여기는 자바 1로 바꿔주세요. 자바 전혀 안 바뀌면 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라이터도 박으로 바꿀게요. 박. 작성자가 LE였다가 박으로 바뀝니다. 그 where 쓰시고 1번 글이 되니까 넘버가 1번 글인 데이터를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요거 글 받은 거는 여기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글 받은 거. 번호는, 그리고 이제 요건 사용자가 입력한 거.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쿼리를 만들고 DB에 넘겨요. 그럼 이제 DB가 실행할 때 요거 커밋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를 한번 가서 보시면, 셀렉트 보시면 여기 자바 1로 바뀌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라이트도 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박. 되셨나요? 바뀌어 있고,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커밋, 커밋 이런 걸 뭐라 그런다? DTL 이라고 얘기한다. 예, DTL 트랜지션 랭귀지, 데이터 트랜지션 랭귀지. 그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변경하고 있는 데이터, 변경을 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 작업 공간에서 어디로 해요? 오라클 DB로 완전 적용을 시킨다. 또는 이제 롤백을 시킨다. 작업 공간에 것을 해서 이제 전달하지 않고 롤백을 시킨다. 전달한다, 전달하지 않는다. 에 대한 처리를 하는 거를 이제 DT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요거는 이렇게 그 수정하는 걸 뭐라 그랬죠? 수정하는 거는 수정, 이런 거 업데이트, 이런 거는 DML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관리하는 랭귀지죠. 데이터 관리하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뭐 랭귀지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됩니다. 삭제하는 거 뭐예요? DML 아시겠죠? 그리고 커밋도 써야 되죠. DML과 DTL은 항상 같이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저장 한개 하겠습니다. 저장. 지금 요거 저장인데 그 보드에 대한 SQL이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폴더 만들어 놓은 거 있을 거예요. 폴더. DB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게 하게 되고요. 이거는 게시판에 대한 게시판 SQL 문장이죠. 그래서 여기다 게시판, 아이고 두 개가 생기네. 게시판 그 대문자로 SQL이라고 쓸게요. .SQL 자동적으로 붙고요. 그래서 엔터 치면 이제 게시판 SQL이 되어 있고, 나중에 불러와서 실행할 수 있도록 저장을 해 놓으시면 요걸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삭제할게요. 삭제는 이제 1번 글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1번 글, 2번 글이 있는데 1번 글을 삭제해서 커밋까지 시킬 거예요. 그럼 이제 델리트라고 쓰는 거죠. 그냥 쓸게요. 델리트. 오탈자 때문에 델리트 복사할게요. 델리트 from 1번 쓰시고요. 델리트 삭제해라 from 어디서부터? 보드에서부터. 왜요? 조건이 있는데 데이터 많거든요. 그 중에 그 넘버가 2번인 건데 저희는 1번인 거, 1번 데이터 지우기로 했죠. 1번인 거 지우고,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DML이라고 얘기한다고요. DML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를 시켜야 된다고요? 완전 커밋을 하거나 롤백을 하거나 커밋을 시켜야 된다. 커밋 같은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DTL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데이터 트랜지션 랭귀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실행하면 되고, 삭제를 이제 실행하면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커밋 시켜서 완전 적용을 시킨 후에 이제 리스트 쪽에 가서 다시 확인한 거죠. 삭제를 하면 이제 리스트에 가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삭제를 한 것을 컨트롤 엔터 눌러서 해보시면 이제 여기 삭제된 거, 넘버 1번은 삭제됐고 2번 밖에 안 남았죠. 이렇게 이제 작용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되게 빠른 것 같죠. 근데 이제 설명을 많이 하고 복사부처럼 길을 하다 보니까, 예, 여기까지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써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자, 이거는 자바 00에다가 제가 실습을 했죠. 네. 자바 00에다가 실습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과제를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자바 과제는 이제 안 드릴게요. 오늘은 자바 과제는 안 드리고 데이터베이스 과제만 한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과제를 드리려면 오전에 드렸어야 되는데 이클립스가 말썽을 부리는 바람에 시간을 까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내일도 기회가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이므로 자바 과제
데이터베이스 과제는 드리고요. 자바 과제는 일단 안 드리고 내일 토요일이 내일 토요일이에요? 오늘 금요일이네요. 이야. sorry. 아이. 다음번에 하시죠. 다음번에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처리가 돼야 됩니다.